오랜만에 능글능글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중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남편이나 애인과 침대에서 기본을 잘 못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신의 주 특기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사실 이렇게 잠자리에서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환경과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또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 몸이 알아서 기본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또는 행동으로 하나씩 배우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말을 잡고 노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고삐를 잡고 노는 법. 잠자리에서 기본은 되는 여자. 이 기본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알아서 스스로들 판단하시고 이 기본은 탑재했지만 권태기가 왔을 때 그 높아 보이는 권태기라는 담장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오는 기회. 맛있는 저녁과 함께 소주도 한 잔 홀짝거리고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슬며시 다가오는 내 남자의 손.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아주었다가는 스르르 힘을 풀고 다시 심장에 벌떡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껏 안아주었다가 슬며시 풀어놓고 그렇게 시작된 시간들. 아무 생각 없이 전이라는 것에 빠져서 잠시 즐기다 보니 똑똑한 내 남자가 어느샌가 나를 위에다가 올려놓았네. 그리고는 알아서 한번 해봐 하는 얼굴로 장난스럽게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을 때 어쩌겠는가. 자기는 오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테니 앞장서라고 나를 앞쪽에 전진 배치했을 것인데 이때 여성이라고 해서 갑의 자리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튼실한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가끔은 여자인 내가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짜까나 어짜까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는 오직 서로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프로다. 나는 프로다. 말의 고삐를 틀어진 나는 지금 마부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은 흥분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나의 몸속을 적당히 이완시켜 놓았다면, 아니 이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우리들의 텐션, 없는 텐션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채찍을 휘둘러서 말이 아파서 죽도록 만들든지 달콤한 당근을 들이대서 미친 식욕이 돌도록 만들든지 말입니다. 채찍을 사용하든지 당신의 온몸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멋지게 조련해주고 즐거운 한판 경기를 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도 얼마든지 침대 위에서 말을 잘 탈 수 있고 말을 잘 달릴 수 있다는 것. 채찍을 야무지게 감아쥐고 달려봅시다. 어디까지? 그가 기절해서 쓰러질 때까지. 아니면 침대에서 죽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랑 좀 나누었다고 살인 미수까지 가진 않을 테니까요. 우리들이 말을 잘 타기 위해서는 말과 한 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내 몸이 안장도 없는 말 위에 올려졌다면 당황스럽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죠. 그는 나와 몸으로 놀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하죠? 욕망이 물결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둘만의 장소에서 둘만의 비밀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때 미처 욕망이라는 것이 내 몸에 빙의하지 않았다면 푸른 초원에 말과 나 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빙의라는 것은 한순간에 옵니다. 내가 즐겁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빙의입니다. 여성 상위의 핵심은 질의 조임입니다. 질 반응의 활성화. 남자만 침대에서 날뛰란 법은 없죠. 남자를 꼭 내 안에 넣고 질 조임을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나를 위해서 하는 질의 조임도 대단한 쾌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알몸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박자도 타고 질의 조임을 주는 것. 단, 그 말의 고삐는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윤기 흐르는 멋진 말의 고삐를 잡아볼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숭 떨다가 내 말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 목장의 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주인 없는 야생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둥글게 앞으로 살짝 비비고 만두는 맛있습니다. 핵심은 조임. 확실하게 잘 조여주어야 만두피가 터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조임이라고 하면 당연하듯이 합체 후에 조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임은 합체 전에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나의 몸과 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나의 몸은 이미 활발한 운동을 시작했으므로 합체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를 충분히 한 방에 내 몸이 충분히 활성화됐을 때 이때 빙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박자를 타게 되는 것. 빠르게 또는 천천히. 때가 되면 허리가 비틀어지거나 뒤로 제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때 몸의 각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의 고삐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두 다리는 말의 양 옆구리를 꼭 조여주어 내 몸의 느낌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이때 나의 중요 부위는 말과 밀착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말 위에서 앞뒤로 천천히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리듬을 타줍니다. 까실하면서도 뜨거운 느낌이 온전히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때 고삐를 쥔 나의 두 손은 말의 잔등을 가볍게 짚어도 좋습니다. 그래야 내 말의 심장이 어떤 심박수를 보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을 기절시킬지 또는 언제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그와 나의 밀착 부위는 어느 부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 말의 넓은 허벅지 한쪽도 좋고 내 말의 얼굴 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도 즐겁고 나도 즐거우면 됩니다. 말과의 밀착 강도는 내가 고삐를 쥐었으니 내 느낌대로 가시면 됩니다. 단 나의 밀착 부위는 나의 중요 부위여야 하며 나의 소중이를 그가 아무리 원하고 애원해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느릿한 전복처럼 조임을 주면서 강약을 이용해서 움직여줍니다. 당신이 말과 정확하게 밀착해 있다면 말은 당신의 쪼물쪼물한 움직임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온몸을 비틀고 울부짖고 애원하면서 당신의 중요한 곳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이고 당신은 고삐를 진 마부입니다. 말은 마부에게 맞게, 주인에게 맞게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품위도 없이 말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충분할 때까지 그냥 둡니다. 고삐는 내 손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의 몸으로 고삐를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꼭 앉아서 타라는 법도 없죠. 사이사이 풍성한 가슴을 이용해서 박자도 타보고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박자를 타보셔도 좋습니다. 이때 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탁 예절을 아는 사람은 잔망스럽게 음식에 일찍 입이나 혀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년이라는 단어에 알맞게 격식을 갖추어야 하죠. 혀는 충분히 에피타이저를 즐기고 난 후에 사용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말이 미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괴성을 지르며 주인에게 기어오를 때 미친 듯이 위로 올라와 앞말의 고삐를 틀어줄 때까지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판을 뒤집고 위로 올라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작전을 잘못 짜서 실패한 것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후방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후방으로 재배치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에게 복종할 차례입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